이 시간에는 환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화의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US 달러 대 엔화의 주봉 차트 환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에 엔화의 가치가 아주 가파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차트에서 기준이 되는 US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 차트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바로 엔화의 가치는 급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를 보시는 방법, 그건 우리가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원화 차트를 원화 환율 차트로 바꾸었습니다. US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러 원 환율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주봉 차트가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 1달러 1234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원화 환율 차트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서 점점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완만하게 이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 차트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우리 원화처럼 우상향을 하긴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율 차트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 더 비교할 수 있는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봉 차트는 달러 위안 환율 차트입니다. 그동안에 이 달러 대비 위안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 환율 차트는 오히려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 모양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유독 달러가 위안화에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달러가 뭐 다른 유로나 또 파운드나 또 엔화,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독 위안화에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그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금융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약간 좀 억지스럽게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죠. 사실상 중국의 경제가 위안화 흐름만큼 이렇게 좋았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실물 경제는 대단히 힘겨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여러 사람의 중국 현지에 여러 명의 특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로 갈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위안화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2월 말 3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위안화 환율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최근 한 달여 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오늘 달러 위안 환율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 6.3위안대 초반에 머물러 있던 환율이,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1달러 6.36위안에 머물러 있던 달러 위안 환율이 어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6.41위안입니다. 오늘 현재 6.41위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이 다시 제가 주봉 차트를 펼쳐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모습이 점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위안화 환율 차트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달러는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고 있는 패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기축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상 위안이든 루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달러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안화 환율의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심각한 거는 위안화나 우리 원화보다도 엔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이렇게 엔화 환율 그래프가 급등하는, 바로 엔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이유는 엔화 이 정책을, 금융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BOJ가 계속해서 이 통화 완화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고집스럽게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소위 그 아베노믹스, 돈 풀기의 다름 아니죠. 일본 중앙은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들의 주식까지도 ETF까지도 직접 사들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환율 그래프를 보여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서는 엔화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안전자산의 안전통화로서의 그 평가가 급격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화는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안전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려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평가가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최근 또 몇 개월 동안은 지금 일본 경제, 수출 경제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년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서 버렸죠. 그래서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에너지 수입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 경제 구조상 에너지원을 그래도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그거는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런데다가 일본 경제의 기초적인 체질 자체가 계속해서 이 전통 산업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그 일본이 발표한 무역 수출의 품목을 보면요. 거의 한 전체 수출 품목 중에서 한 60% 이상을 철강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 장비, 그 다음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일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정도는 전통 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미 이제 반도체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화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뭔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4차 산업혁명기에도 일본에게 계속해서 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어떤 기업이 신생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나 또 뭐 중국에도 밀리는 중국에는 사실상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그죠 기업들로 따지자면 중국보다는 한참 밀리죠. 중국은 스타트업 그 개수로 따지자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스타트업을 보유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은 심지어 그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든 라인에도 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앱이 카카오가 그죠? 카카오톡이 대표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 앱이죠. 그런데 일본에는 라인 바로 네이버가 만든 일본 라인이 그 시장 점유율 거의 한 8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굉장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라인이 바로 이런 그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마치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 커뮤니케이션 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특히 금융, 이제 페이라든지 뱅크까지 나아간 것처럼 지금 라인도 페이, 특히 이제 라인페이는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는 바로 그 어디입니까? 저기 야후, 예, 야후페이와 같이 페이페이와 같이 이렇게 합병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이 페이 시장을 완전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지금 현재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한국 기업에는 결코 자신들의 안방이나 시장을 내어주지 않았던 일본이 네이버의 이 첨단 병기인 바로 이 라인에 시장을 내어줘버린 그런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라인은 대만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인 사용자가 3억에서 5억까지 지금 사용자가 확장이 됐죠. 네, 정확한 제가 이 사용자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만큼 네이버는 사실상 아주 정말 성장 동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네이버 주가가 주가 조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점이지만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 이야기를 하다가 네이버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엔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일본 국내, 그러니까 일본 내에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이 달러 엔 환율은 더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1달러 130엔까지는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미 이미 1달러 130엔까지 갔죠. 예, 오늘 보면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129엔까지 갔다가 현재 1달러 128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130엔까지 갔다고 봐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의미심장한 그 발언을 일본 은행 구로다 총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너무 이렇게 약세로
가는 것은 일본 경제 전체에 좋지 않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너무 일본 엔화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구로도 총재마저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1달러 130엔을 뛰어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120엔대에서 130엔대 사이를 120엔과 130엔 사이를 오가는 그런 환율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일본 엔화가 1달러 130엔에서 150엔까지도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엔화에 투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화 투자로 좀 짭짤한 재미를 본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엔화 투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 전체가 과거의 전통산업, 일본 사회 전체가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고 전통산업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컨템포러리한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변신을 꾀하지 못한 변화를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 뭔가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본의 모습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일본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죠. 일본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정체되어 있다라는 게 한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선진적인 체계를 잘 갖추어 놓았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일본 여행을 가보면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게 세련되게 잘 가꾸어 놓았는지 참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표적인 일본 투자자였던 짐 로저스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엔화를 다 팔았다. 그리고 엔화 자산을 다 처분했다라는 공식 선언을 할 정도로 사실상 일본 경제는 거의 특히 일본의 이 엔화는 종언을 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투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견해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여전히 일본 엔화에 투자를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견해를 따르는 분들은 얼마든지 따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일본 경제와 그리고 또 엔화의 미래에 대해선 한 번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라서 상당히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엔 이렇게 일본 엔화 환율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엔화 가치 급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